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2월 2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지구촌 겨울축제의 꽃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오후 북측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정말 스포츠의 힘은 위대하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싼 숙박비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좀 알려지면서 크고 작은 잡음들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건 세계인의 축제니까요. 정말 준비를 잘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대전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는 평소에 참을성, 인내 이런 단어 스스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잘 어울려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잘 모르겠네요. 네, 보시기에는 참 참하다, 점잖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음식, 배고플 때 조금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박기원 아나운서는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참을성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와 반대로 저는 굉장히 인내를 잘하고 평소에 굉장히 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데 유독 음식 앞에서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용선 아나운서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요. 시간을 들여야지만 비로소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푸드의 세계 지금 가보시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야 제맛을 내는 게 있습니다. 묵힐수록 인정받는 음식들 사이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 있었으니 회와 삼겹살인데요. 입에 착 감기면서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이 맛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분자 구조 결합이 점점 이제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분자 화합물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복잡한 화학식에 기다림이 더해진 숙성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기나긴 겨울밤엔 보고픈 이도 많고 먹고픈 것도 많습니다. 친구와 장맛은 오래 묵힐수록 최고라는데 묵혀서 인정받는 주인공이 바로 이 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집의 회 맛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다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보기는 저도 똑같아 보이는데 화로회하고는 다르게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맛. 두툼해서 그 씹는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회는 모름지기 팔딱거리는 화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일품의 맛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와, 펄떡이는 광어 잡았어요. 이대로 초장에 한번 딱 찍으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만 숙성 단계 거치면 더욱더 맛있는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회가 무슨 집된장도 아니고 숙성 단계를 거친다는데요. 숙성지와 랩으로 꽁꽁 싸매서 냉장고로 향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펄떡이는 생선을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화로회도 맛이 있고요.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숙성을 하면 횟감이 더 쫀득해지고 더 이제 드실 때 감칠맛이 더 돌기 때문에 많이 더 찾으세요. 이렇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푹 숙성시킨 횟감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슬근슬근 썰어내는데요. 보세요. 흔히 아는 얇디 얇은 회가 아니라 큼지막하고 두터운 게 무슨 떡 한 접시를 차려놓은 것 같네요. 이게 웬일이야. 이 회를 뜨는 분이 그냥 인심이 차고 넘치나 봐요. 이렇게나 두껍게 썰어내셨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지만 볼에서 한참 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선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본 후 얘기하라. 근거 있는 자신감 속에 이 집만의 매력이라는 생고추냉이 살짝 얹었는데요. 어머, 분명히 이 정도 두께라면 씹고 씹어도 목 넘기기가 불편했을 텐데 어느새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숙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숙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도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그런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쫀득한 식감에 돌고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첫 끝에 와 닿는 것부터가 다르네요. 사실 그간의 회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지, 회를 따서 먹어야지, 이게 최고로 좋고 또 이거를 숙성을 시킨다라고 하면 홍어 먼저 떠올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숙성회가 더 굉장히 대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서 생소하고 낯설었던 음식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입맛에 맞춰서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숙성회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즉석 초밥입니다.
요 초밥은 거들 뿐이네요. 두툼한 회가 그 주인공이고요. 요런 모양새만 보면 정말 바다 근처에나 가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 위에서는 또 숙성에 생각도 못하지만 욕심나는 맛? 말은 뭐예요? 여름에 뜨끈한 삼계탕의 제격이었다면 겨울에는 요 얼음 동동 띄운 물회국수 한 사발 어떨까요? 시원하다 못해 머릿속까지 얼얼해지는 맛? 쭉 들이키고 나면 동장군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머, 이 숙성이라는 단어는 김치냉장고에나 아니면 배가 부르는 항아리에서나 어울리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회도 기다리면 더 맛있어지네요. 이 숙성의 색다른 맛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 맛 한번 보시라니까요. 쫄깃해요. 중구 오류동에 가면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숙성의 세계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소문을 듣자니까 네. 이 집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고맙게도 한번 드셔보신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는. 야, 요 입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그 맛을 좀 검증해 볼게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야, 역시 고기는 수채 구워야 제맛이에요. 일명 수창 먹으면 목살. 소리도 지글지글. TV로 냄새까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 아주 그냥 노릇노릇 잘 구웠어요. 아주 탱글탱글해 보일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가 빠졌네. 아, 상추요? 이제 알아차리셨네. 주세요. 아, 일단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상추 없이. 그냥이요? 네, 그냥 드셔보세요. 돼지고기는 쌈장에 상추가 삼합인데? 근데 이 맛이 신세계네요. 아니 씻고 뭐 할 것도 없지 어쩌면 이렇게 야들야들해요. 그렇다고 흐물흐물한 것도 아니고 쫄깃한데 야들야들. 어머, 이렇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 뭐예요? 아, 부드러운 비결이요? 저희는 바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이요? 네, 숙성이요. 숙성고, 이름도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진공포장 상태로 저온 숙성을 시킨대요. 아니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48시간부터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정확한 온도가 0도에서 1도 사이로 1도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숙성고거든요. 빛깔 좋은 고기를 부위별로 해체해서 공기구멍 하나 새지 않도록 진공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장 이틀 이상 숙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숙성고 안에 고기만 있느냐? 화학식도 있습니다. 단백질 효소가 분리가 되면서 미오신하고 글리세린이 이제 분리가 돼요. 거기서 이제 맛있는 아미노산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감칠맛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맛있어지고 감칠맛이라는 얘기는 귀에 딱 달라붙네요. 우와. 숙성 3종 세트 중 이 집 두 번째 별미 바로 제철 장아찌입니다. 보통 명이나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 철에 따라서 장아찌 메뉴가 바뀐대요. 돌산가세, 돌돌 마른 부추, 방풍나물까지. 어머, 요 부추 향에 밥까지 새콤달콤하게 이걸 돌돌 말아주는데 착 달라붙네요. 이 맛의 비밀 역시 저온 창고에 있습니다. 다양한 장아찌들이 발효 숙성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기다림의 미학이 존재합니다. 이 장아찌 하나가 고기의 풍미를 몇 배로 살려주잖아요. 야, 요 하나를 딱 떼다가 주셨는데 요 아작아작하는 소리 좀 봐. 아니 흐물흐물한 게 아니에요? 삭힌 장아찌가 원래 진짜 장아찌지만 고기 맛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는 고기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4주 정도만 숙성을 시킵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입안에 퍼지는 고유의 향, 거기에 쫀득한 고기살까지 입과 젓가락이 쉴 새가 없습니다. 너무 잘 먹었더니 이 젓가락 놓기가 아쉬울 정도예요. 정말 맛있네요. 아쉬움을 달래줄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우, 바글바글 이 소리 들리시죠? 얼큰하면서 깊은 맛이 살아있는 김치찌개. 이 집 숙성 3종 세트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들어 올린 순간 그 코에 닿는 그 냄새가요. 묵은지 아니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어머, 그리고 여기 좀 봐. 이 빛의 정도로 투명한. 야. 48주, 그러니까 꼬박 1년을 발효 숙성시킨 김치인데요. 국물에 비벼 먹고 김치 턱 얹어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양 좀 보세요. 숙성된 삼겹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얼큰한 찌개 국물 생각날 때 아우 딱이에요 딱. 아우 뜨끈해. 추운지도 모르겠어요. 저보다 시원하네. 김치찌개가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어요? 푹 익은 김치와 칼칼한 국물 맛이 스트레스까지 아주 한 방에 날려줍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나이 한 살 먹는 게 야속하다. 오죽하면 벽시계가 고장났으면 바라고 나이야 비켜라 이런 얘기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어쩌면 시간이 가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숙성이라는 게 이런 맛을 내는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사람도 음식도 오래 두고 묵혀야 진국이 되는 법이죠. 진정한 맛과 빛깔이 우러나기까지 들여지는 시간과 정성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숙성의 맛.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앞에 행복한 미소도 함께 머무는데요. 이 겨울 맛과 향으로 더없이 완숙해진 숙성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숙성 음식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사실 뭐 숙성 음식 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김치, 그리고 장 종류, 뭐 된장이나 간장 종류였는데 네. 저희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 음식들이었어요. 네, 저 정도 숙성 음식이라면 정말 예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특히 이 숙성회를 한번 꼭 맛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를 먹을 때 그냥 쫀득쫀득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숙성회는 왠지 정말 입에서 쫀득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저런 숙성 음식이라면 저는 앞으로 언제든지 음식 앞에서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말로만 들어서 알겠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식. 기회가 된다면 숙성회, 숙성 삼겹살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컷 먹방을 즐겨봤으니까요. 운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효원 아나운서도 운동 평소에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어떤 운동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숨쉬기 운동이나 이 말하면서 이렇게 입 운동 위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죠. 스튜핏 드리겠습니다. 핑계 많다 스튜핏. 아시네요. 자, 우리 박효원 아나운서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요즘 겨울 스포츠가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 스포츠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멋진 빙상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빙상 경기들을 직접 체험하러 갑니다. 이곳은 포항에 위치한 빙상장. 겨울방학 동안 스케이트를 즐기러 온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의 대표 종목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오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빙상 스포츠의 인기 종목들을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는 동계올림픽의 꽃, 스피드 스케이팅. 직선 앞에 보면서 방금 했던 운동은 직선이랑 코너랑 연결해서 활주하는 운동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종목이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미래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죠. 스케이트 장점은 많죠. 뭐 체력이 올라갈 수 있는 체력 증진 효과가 있고요. 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처음엔 온몸이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렇게 얼음판을 시원하게 달리며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겠죠? 이거 스케이팅을 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은 TV에서 봤을 때 신기해서 배우고 있어요. 코너하고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스케이팅 재밌어요? 네, 학원 중에서 제일 재밌고 그 다음에 스포츠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빙상장. 덕분에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취미로도 손색 없는 매력 만점 스포츠입니다.
취미로 배워볼 빙상 스포츠는 바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 피겨스케이팅.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지망생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포항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시선 앞에 보고 팔과 다리가 시선이 앞에 보고 쫙 뻗어줘야 돼. 밀어서 무릎 펴면서 팔 딱 펴. 시선 들어. 그렇지. 버텨. 피겨스케이팅 초보자들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수반까지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피겨스케이팅은 하체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발레 동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세 교정과 다이어트에도 탁월합니다. 이 때문에 취미로 배우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귀여운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이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겨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안 오면 울어버릴 것 같아요. 왜요? 재미있는데 연습을 안 하면 또 실력이 줄어들까봐?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피겨스케이팅? TV를 왔는데 김연아 선수가 너무 피겨하는 게 너무 예뻐서 친구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피겨스케이팅 선수예요. 더 연습해서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처음부터 우아하게 음반 위를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이곳에서 제2의 김연아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하는 친구들인 만큼 이번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남다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피겨 선수도 화이팅!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화이팅! 우리 멋진 피겨 꿈나무들도 화이팅! 겨울을 즐기는 빙상 스포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아이스하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속도감과 격렬함, 거친 운동이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귀여운 운동, 알고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헬멧, 숄더, 엘보, 팬츠, 신가드, 스케이트 온몸에 지금 보호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다면 스틸러스 아이스하키 클럽팀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모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를 못타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네요. 저희 팀은 이제 신생팀이고 지금 창단된 지가 이제 만 4개월 되어가는데 유치부, 초등부,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성인부로 나눠져 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창단시키게 되었습니다. 스타트 하나, 둘, 셋, 스타트! 아이스하키는 스타트. 근력과 지구력,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기본. 협동심과 배려심,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스틸러스 아이스하키 클럽에는 함께 운동하는 아버지와 아들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운동도 되고 부자지간의 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스케이트를 타면서 손으로는 스틱을 움직여 골 득점을 해야 하는 아이스하키. 결코 쉽지 않지만 힘든 만큼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큰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피드죠. 스피드와 그리고 남성담이 보일 수 있는 박진감. 이 소리 자체가 되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겨울 스포츠 중에 가장 정열적이고 정말 스포츠 중에서도 마약 같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멋진 스포츠입니다.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아이스하키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 하키까지 빙상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동계올림픽 응원을 넘어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전국시대 지금 함께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겨울치고는 꽤 포근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르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점차 추워지겠고요. 특히 이틀인 일요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수도나 보일러 등의 동파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이런 것들에서 장난감 등의 열광을 하거나 또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을 일컬어서 키덜트라고 하는데 키덜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어른들 덕분에 요즘 프라모델이 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장난감 아니야 하시면요. 서운해하실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건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건담으로 대표되는 프라모델의 세계를 작품,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사람,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입이 쩍 벌어지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멋있기는 해요. 여자로서 봐도. 마치 진짜를 방불케 하는 멋진 모습, 프라모델.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 정성을 다해 조립하고 도색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손끝으로 느끼는 희열감이 끝내준다는데요. 그들이 프라모델에 열광하는 이유 함께 하시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프라모델 전문점. 마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단순히 조립식 왕구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어릴 적 건담이나 로봇 태권부에 열광했던 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멋들어진 프라모델 완성품이 가득한 곳. 주인장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부품을 직접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모델 키트. 이름하야 프라모델. 소위 키덜트족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아니, 여기는 청주에 몇 곳 없는 건담 프라모델 전문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 가게와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얼핏 모형 로봇 같겠지만 마니아들이 보면 무릎을 탁 칠 만한 작품들. 아, 가지수만 해도 엄청난데요. 사장님, 여기 사장님 보시기에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요 모델이 이제 그 피직 컨버전으로 만드는 건캐논 인테그랄이라는 건데요. 가장 고가의 피지 제품군 중에 수제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드신 분이 저 포함해서 한 10분 내외 정도밖에 없어요. 가격은 한 몇백만 원 정도 합니다. 도대체 수백만 원짜리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도 구입하는 사람도 신기할 일이지만 이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매력이랍니다. 주인장 또한 우연찮게 프라모델을 시작해 직업까지 바꿨을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프라모델 시장이 넓다는 거겠죠? 지나가다가 전시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건담 좀 만드는 거 좋아해요. 만든 거 보면 멋져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프라모델 이제는 문화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세요. 오랜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 나름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도 리더님이 대표님이 한번 보셔야지. 그리고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요새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 키덜트라는 부분을 조금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프라모델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주에서도 매년 한 차례씩 전시회가 펼쳐진다는데요. 점점 프라모델의 세계가 궁금해집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예, 지금 저희 패밀리들이 작업하는 곳에 잠깐 가서 작업하는 걸 봐드리려고 합니다. 연애 취미 활동이 그러하듯 프라모델도 동호회 단위 활동이 많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걸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점차 실력을 쌓아가는 거죠. 프라모델 고수를 자처하는 주인장도 노하우 전수에 망설이지 않는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칠하실 때 형님 고소리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더스트가 많이 좀 묻네요. 그러게 먼지가 많이 붙어. 네, 그렇게.
단순히 부품을 끼워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형태의 질감을 살려 색을 칠하고 색필 작업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프라모델의 제작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행이 있다기보다는 오롯이 타고난 감각과 시간이 빚은 노련함만이 있는 건데요.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하나를 완성하면 더욱 난이도가 높은 작품에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프라모델에 빠져들게 되는 거랍니다. 조카 녀석이 이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나름 이게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많이 하게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온 감각에 집중해 나만의 작품 완성.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이게 바로 어른들이 프라모델에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 잡생각도 없어지고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거를 보고 또 사람들한테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업로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 그런 게 좋은 거죠. 며칠 후 마침내 프라모델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복작복작 사람들로 붐비는 청주의 한 쇼핑몰인데요. 생각보다 전시회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출품한 작품 수가 이제 아이들 작품 포함해서 한 300여 점 정도가 출품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희 밴드원이신 작가님이 출품하신 애니 건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도색하는 거나 뭐 이런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 하나 만드는데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작품들도 지금 현재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요? 예,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 지금 이제 PG 버스트 건담 애니 도색작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니콘 건담이라 그래가지고 메가 버스트 현재 나와 있는 건담 중에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애니 도색으로 해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우와, 전시장을 빼곡하게 메운 로봇들. 프라모델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반하겠네요. 전차와 전투기, 자동차와 함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니아가 로봇, 그것도 건담을 최고라 꼽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듯 하네요. 혹시 이렇게 판매도 되나요? 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해요, 이거? 보통 이제 이런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만 원대 정도 하고요.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하면,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우와, 화려한 외형만큼 비싼 몸값 자랑합니다. 웬만해선 구경조차 하기 힘든 휘황찬란한 프라모델 전시품들. 구경꾼들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염없이 넋을 놓고 쳐다보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두가 신기해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초등학생들이 만든 귀여운 작품부터 애니메이션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본연의 모습 간직한 오리지널 작품. 기본 로봇에 작가의 예술혼을 더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까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멋있기는 해요. 멋있기는 해요. 여자로서 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후목하고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걸 많이 좀 전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전시품들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이걸 즐기는 가족끼리 하나의 그 통일된 우리가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하나 이글스 건담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보고 나서? 엄청 많이 놀라시고 이제 지역 우리 속해 있는 하나 이글스 구단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프라모델 시장 규모 2천억 원대. 단순한 수집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더한 작품. 프라모델, 아직도 아이들의 장난감이라 생각하나요? 어른들의 당당한 취미 활동입니다. 예, 이 취미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고 보여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평생 일만 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지루하죠. 더욱이 요즘 사회적 화두가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욜로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바쁘고 고된 세상살이를 달래줄 나만의 취미생활. 프라모델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어른들의 취미활동을 응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프라모델의 인기라고 해서 저도 한 작년쯤 이 블로그에서 조립한 적이 있는데 한 6시간 가만히 앉아서 조립을 했는데 겨우 완성한 게 정말 이 손톱만큼한 오리 입이었는데요. 아, 오리. 그대로 저는 접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젊은 남자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 친구들은 이 프라모델 건담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랑 그 블럭으로 성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한번 했었는데 참 대화도 많아지고 친밀감도 쌓이고 좋았습니다. 요즘 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오늘은 바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이영선 아나운서 혹시 뭐 계획 있나요? 저는 방콕 집에 있으려고요. 방콕이요?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제대로 한번 불태워보려고 자 오늘부터 먹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벌써 그 리스트를 적어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고민 전국시대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먹거리는요. 바로 날로 먹는 겁니다. 방송을 날로 먹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유, 그럼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요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로푸드의 세계 지금 빠져보세요. 새해에는 건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음식에 주목해주세요. 좋은 재료로 좋은 방법으로 건강해지는 음식 같아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 조금은 낯선, 어쩌면 익숙한 로푸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끼니 때마다 습관적으로 맛집을 검색하는 모습. 익숙한 풍경이시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건강한 음식?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살 더 먹어서 그런가? 먹방 열풍을 타고 쉴 틈 없이 먹게 되는 데다가 자극적인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식문화가 있다는데요. 건강한 맛,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음식 로푸드. 우리 지역 전주에서도 로푸드를 알리는 전도사가 있다는 소식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그 식문화를 알리고 계신다던데 맞나요? 저는 로푸드라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먼저 드셔보실래요? 딸기 주스 아닌데요? 이게 뭐예요? 사과랑 비트, 파인애플, 레몬 이렇게 들어간 주스예요. 로푸드는 날 음식, 생 음식이라는 뜻이고 채식에만 속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생채식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신 클렌즈 주스는 로푸드의 시작 단계인데요. 아직은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로푸드의 세계. 더 자세히 배워봐야겠어요. 이 로푸드의 가장 기본 단계인 주스를 마시고 있잖아요. 로푸드의 특징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로푸드의 핵심은 일단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라는 거예요. 효소가 46도 이상 열이 가해지면 완전 파괴되어요. 다른 영양소는 섭취를 할 수 있어도 효소는 섭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뜨거운 불에 조리한 음식은 효소가 파괴되는데요. 로푸드를 섭취함으로써 효소의 섭취와 생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이 음식을 아예 발효를 시킴으로써 효소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이 냉한 체질인 경우에는 생식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장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대체로 이 음식을 처음 채취해서 먹는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섭취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식이랑 로푸드는 좀 다를까요? 생식이라고 하면 뭐 어머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현미 그냥 씹어 먹거나 이런 걸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로푸드는 이렇게 하나의 식문화이기 때문에 즐길 수 있게 맛있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접해보시거나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좀 놀라시거든요.
생식으로 먹어야 하는 로푸드이기에 재료의 신선도는 영순위. 유통 과정이 짧은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과일은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스무디 만들 때 단맛을 내주는 재료로 되게 좋은 재료예요. 겨울 제철 재료로는 딸기, 상큼하기도 하고 또 단맛도 내주고 이렇게 위에 예쁘게 장식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깐깐하게 고른 오늘의 요리 재료들. 말로만 배운 로푸드 요리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이 재료 가지고 저희 첫 메뉴 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보울에다가 스무디를 넣어서 그 위에 또 토핑을 올려서 떠먹는 거를 스무디 보울이라고 해요. 아니 스무디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건데 이걸 토핑을 올려서 굳이 이렇게 떠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일 같은 걸 올리면 과일의 단맛도 더 느낄 수가 있고 토핑으로는 주로 이런 씨앗류들이나 견과류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또 더 보충을 할 수가 있고 더 포만감이 커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토핑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어떻게 이렇게 건강식 로푸드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서울에서 혼자 7년 정도 자취 생활을 했어요.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두통에 시달리고 그리고 되게 많이 피곤해 했어요. 건강식에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로푸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로푸드. 유제품 대신 코코넛 워터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믹서기에는 단단한 과일부터 무른 과일, 여린 잎채 수순으로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로푸드식 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당면의 역할을 해줄 재료는 다시마로 만든 천사채. 함께 들어가는 채소는 기호에 맞게 양념은 각자 비법대로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밀가루 대신에 캐슈넛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만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냉동실에 굳히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오븐을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니 상상되시나요? 대추야자를 이용해 단맛을 내주고 카카오 가루로 초콜릿 향을 살려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냉동실에서 15분간 얼렸더니 브라우니가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로푸드 한상 함께 맛보실래요? 와, 여기 그린 스무디, 브라우니, 잡채 막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너무 맛있겠다. 과연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입 먹어봤습니다. 견과류도 씹히고 아까 사과랑 딸기랑 들어가서 그런지 상큼해요. 색깔도 아주 초록초록한 게 뭔가 싱그러워 보이고 건강해 보여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에 볶지 않은 로푸드식 잡채. 생김새는 일반 잡채와 거의 비슷한데요.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호로록. 이거 천사채라고 하셨죠? 되게 꼬들꼬들하고 씹는 게 아주 재밌는데요?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이 잡채 맛을 조금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천사채 자체가 좀 시원하고 또 아삭아삭해서 일반 잡채보다는 좀 담백하고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생채식이라고 해서 아예 맛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더하면 덜했지 맛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맛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해도 좀 먹기 싫어지고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로푸드의 매력이 이거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일반식을 대체를 해서 좀 따라잡기식으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좀 재밌어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문화가 막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과 입은 물론 건강함에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로푸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인터넷에 레시피를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많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건강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몸을 생각하는 새로운 식문화 로푸드. 건강은 기본, 다이어트는 덤. 하루에 한 끼부터 차근차근 로푸드의 세계로 입문해보세요. 네, 첫 번째 음식은 로푸드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현 아나운서를 고민에 빠뜨린 두 번째 음식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음식은요, 바로 구이 음식인데요. 안동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음식 있죠. 안동하면 역시 간고등어죠. 맞습니다. 네. 고소한 간고등어 구이에다가요, 뒷고기 구이, 거기다 몸에 좋은 장어구이까지 준비했거든요. 풀코스로 대접하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반하고 굽는 향기에 한 번 더 반하고 따끈한 맛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구이의 세계. 눈, 코, 입 모두 즐거운 구이 열전 속으로 겨울이면 자꾸만 생각나는 구이의 맛. 그 맛을 찾아서 같이 가보실까요? 경북 안동의 한 음식점. 사람들의 입맛 사로잡은 첫 번째 구이 열전의 주인공은 바로 윤기 좔좔 흐르는 간고등어 구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맛있다. 옛날에 어릴 때는 짜야 됐잖아요. 반찬을 조금 하니까. 근데 요즘은 짜면은 또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짜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면서 육즙은 촉촉하게 남아있는 비결은 바로 이 그릴인데요. 후라이팬도 숯불도 아닌 그릴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집만의 비법. 우리 집 간고등어는 안동 간고등어 정품을 가지고 와서 손님 입맛에 맞게 살짝 손을 봐서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철판에 올려서 드립니다. 짭조름 고소한 간고등어. 맛있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집에서 선뜻 구워 먹기에는 아찔한 향기 덕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냄새 없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간고등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집에서 먹게 되면 연기도 많이 나서 옷에 냄새도 많이 배이는데 가게 와서 먹으니까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고 옷에서 정말 좋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함유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그 마성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아우 간고등어 자기야 맛있어. 여보 최고야 최고. 야 최고지 식감 최고야. 오메가3 함유되는 간고등어 최고야. 노화 예방. 멋지노.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간고등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동 간고등어 구이 최고야. 다음으로 찾은 곳은 뒷고기집. 아니 근데 사장님 지금 뭐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고기는 돼지 목덜미살이라고요. 목살 바로 윗부분, 목덜미, 일명 신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꼬들꼬들해갖고 일명 꼬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살이 아닌 목덜미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부드러운 부위들과는 달리 꼬들한 그 맛이 특징인지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꼬돌꼬돌한 꼬돌이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네요. 도대체 꼬돌이 맛이 어떻길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다른 고기보다가 훨씬 쫄깃쫄깃해요. 네. 그 뭐 버석버석한 맛이 없고 쫄깃쫄깃한 맛이 괜찮네요. 이때 불판 한가운데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정체불명의 소스. 너나 할 것 없이 콕콕 찍어 먹으니 그 정체가 수상하다 수상해. 이게 멜젓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목덜미살이랑 같이 이제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끓이다 보면 좀 졸을 때 되면 가끔씩 가다가 이제 소주를 이렇게 넣어서 좀 희석된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찍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덜미살, 볼살, 칼매기살, 항정살, 가브리살까지 생소한 이름들의 정체는 바로 특수부위 한판에 나가는 고기의 종류였습니다. 이제 흔한 삼겹살, 목살은 가라! 특별한 맛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안성맞춤! 저렴한 가격 덕에 주머니 사정 걱정하는 분들도 각양각색 다양한 부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곳! 감히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각기 다른 맛을 볼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양도 푸짐하잖아요. 안동말로 억수로요, 억수로. 억수로 맛있다는 목덜미살과 특수부위 한판. 특별한 맛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집 특수부위 한판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은 스태미나의 왕. 장어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는 장어구이 전문점인데요. 건강 찾아, 맛 찾아. 어머, 여기다 모여 있네요. 일단 고기가 두툼하니까 맛도 있고 좀 체력이 딸려가라 이럴 때 최고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릅니다. 사람들 몰려들게 한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들. 토실토실 실한 장어들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민물장어라고 하네요. 저희는 국산 장어 쓰고요. 요거는 미수가 이제 키로에 한 2미 정도 되는 걸로 상당히 굵은 걸로 쓰고 있어요. 팔뚝만한 장어를 사용하다 보니 구이 동안 두툼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장어는 원래 본연의 맛이 달짝지근해 이렇게 소금만 솔솔 뿌려 담백한 소금구이로 먹어도 그 맛이 일품. 맛뿐만 아닙니다. 스태미너에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 비타민 A가 소고기에 무려 1300배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기운 없을 땐 이만한 게 없다고 하죠. 맛은 뭐 담백하고 뭐 씹어보면 이제 부드럽고 좋아요. 담백한 소금구이가 조금 심심해 보였다면 이번엔 달콤 짭짤한 양념구이는 어떠세요? 맛이 있는 양념 발라 초벌구이 마친 장어는 테이블에 도착해 살짝 데워 먹기만 하면 끝! 주방에서 거의 익은 채로 나오는 터라 직접 굽는 수고도 덜고 전문가가 구웠기 때문에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단 말씀. 겨울 보양식 장어 최고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노릇노릇 뜨끈한 구이 생각나시죠? 구워지는 자태에 한 번 반하고 지글지글 소리에 또 한 번 반하고 맛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구이 열전. 눈, 코, 입 모두 즐거운 구이가 있기에 우리네 밥상은 오늘도 풍족해집니다. 야, 지글지글 바로 저거거든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요. 혹시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주말 이틀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다 먹어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아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맛있는 음식으로요.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유쾌한 주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광양 5일시장 토요장터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토요일 낮에는 주간 장터가, 저녁에는 주막 장터가 운영되는데요. 먹거리, 프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온 가족이 나들이 삼아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흥군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입니다. 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분야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공모 기간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네, 2월 2일 금요일 생방송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